needed. They're not very expensive. Everybody needs to do something. 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기자입니다. 오늘 라이딩 시작하고 저희 복장은 지금 보시다시피 RST 그리고 PMJ 진 그리고 RI 헬멧과 함께 합니다. 함께 탈 우리 그룹이에요. 그렇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지금 바이크를 타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타게 될 바이크들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찾아봐야겠네요. 번호상이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저는 바버를 먼저 타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신나는데요. 그냥 준비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나경원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탈 바이크는 인디언의 뉴 스카우트 중에서도 바버를 먼저 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 고프로 12부터는 블루투스 연동되더라고요. 네, 이제부터는 제 목소리가 이쪽으로도 녹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스카우트 바버 먼저 타고요. 하나 이렇게 준비했네요. 지금 막 호텔에서 출발했어요. 지금 저희 그룹은 오늘 그룹 중에서도 2번 그룹에 해당되고요. 일단은 샌프란시스코 시내 주행이 먼저 있다고 합니다. 시내 구간 제가 좀 돌아보기는 했는데 거기 이렇게 바이크 타고 달리게 되니까 좀 기쁜데요. 첫 느낌은 역시구나. 시작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핸들링이 좋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프론트 타이어 두꺼운 바이크 정말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프론트 타이어가 너무 두꺼우면 핸들링이 잘 안 나오니까요.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네요. 일부 브랜드들의 경우에 프론트 타이어가 너무 두꺼워져서 제대로 된 핸들링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인디언의 새 스카우트 바버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핸들링 진짜 가볍고 좋네. 자연스러워요. 아주 너무 좋은데? 첫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엔진 필링을 지금 느낄 정도는 아니었는데 전반적으로 마감 같은 것들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했다고 전해지는 이 컬러 계기판도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저 아직 모두 변경 안 해봤는데 좋은데? 좋은데? 진짜 좋은데? 야, 이거 너무 재밌겠다. 사실은 제가 이 바버 모델에서 걱정했던 부분은 상대적으로 바버가 서스펜션이 가장 짧아요. 뒤에가 엄청 짧더라고요. 리어 서스펜션이 특히나 그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고요. 좀 전처럼 굉장히 큰 좀 요철 이런 부분에서는 한계점이 드러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속일 수는 없죠. 근데 보면 이 바버라는 모델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그렇게 짧게 잘라내고 그렇게 세팅을 그렇게 함으로써 스타일 자체를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만드는 또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나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트리트용, 정말 스트리트 와인딩을 막 신나게 즐기고 멀리 투어 가고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느낌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쪽에 보이는 게 베이브리지네요. 저 베이브리지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약간 안개가 낀 것 같고요. 저 요쪽 끝으로 가서 지금 보이는 여기 밑에 철길 따라서 오는 걸 타고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저기 요만큼만 가면 거기서 한 200m? 500m? 이 정도 가면 리바이스의 본사가 있더라고요. 거기 갔다 왔었습니다. 여기 그 유명한 길이군요. 오, 세상에. 네. 네, 저희 지금 다 같이 지금 현 위치가 보니까 여기 산 마테오에 데빌스 슬라이드라는 공원 입구인 것 같아요. 이 앞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그 보통 얘기하는 팔로우샷, 바이크들이 따라가면서 영상 촬영하고 사진하고 같이 찍어주는 그런 세션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타고 온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네, 스카우트 바버 모델이고요. 상위 트림인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굉장히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이 디테일한 부분들이 인디언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헤드 드레스 패턴들이 이렇게 마치 카본 패턴처럼 연속적으로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멋지고 머리 잘 쓴 것 같습니다. 시트 형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도 라인도 괜찮고 멋지게 잘 나왔어요. 문제랄까요? 사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 리어 서스펜션. 우리 바버는 가장 짧은 스트로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거 한 뼘은 아니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여기라고 칠게요. 여기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면 이만큼 손가락이 나와요. 제가 일부러 더 많이 빼는 건 아니고요. 확실히 좀 짧은 편입니다. 스트로크 움직임 간격이 확실히 짧아요. 전반적으로는 뭐 라이딩 경험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어요. 바뀐 엔진의 그 출력, 그리고 출력 특성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핸들링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생긴 이런 모델이, 이런 바버처럼 프론트 타이어가 폐 타이어가 꽂혀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밸런스를 확실히 잘 잡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프론트 타이어가 130에 90, 16인치 타이어를 쓰는데, 리어에 지금 꽂혀져 있는 게 제가 지금 150에 80에 16 사이즈거든요. 리어 쪽이. 앞뒤 피렐리 MT60RS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타이어가 생각보다 그립력도 잘 나오고, 네, 이 사이드월까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타이어죠.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는 타이어기도 해요. 보면은 제가 이 타이어를 좀 타고 오면서 느꼈던 가장 큰 부분, 확실히 여기 이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달렸던 길이, 이 아스팔트가 지금 여기 굉장히 매끄러운데
거친 면, 마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네, 거친 면이 있는 그런 구간에서 특히 좀 이 타이어가 빛을 더 발하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이 스카우트 바버 모델을 저는 타고 있었고, 그 여성 기자분 우리 그룹에 있는데 그분이 타고 왔던 클래식을 제가 받아서 탈 예정입니다. 저는 사실 이 클래식 모델이 조금 더 제 취향에 맞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클래식 모델이 보니까 제가 탔던 모델은 상위 트림에 가장 최상위 트림에 가까운 모델 같았는데 이 녀석의 경우에는 그 하위 트림에 가까운 모델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모든 모델들 거의 보면 다들 저렇게 스마트 키를 사용을 하는데 이 녀석은 옛날 키예요. 이거 뭐 제가 직접 또 이렇게 들고서 설명해서 보여드리면, 그리고 아까 전에도 그 바버랑 비교했을 때 리어 서스펜션의 스트로크 양, 손 이렇게 펼쳤을 때 L자 모양으로 해서 펼쳤을 때 보면 확실히 이쪽이 길이가 더 길죠. 이쪽에 안쪽에 유압 댐퍼, 네, 이 부분도 2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손가락 거의 2개가 들어갈 것 같네요. 네, 요런 부분들. 그리고 클래식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자, 이 클래식 모델은 보시면 이렇게 뒤로 이어져 있는 길게 잡힌 리어 펜더, 앞뒤 펜더가 다 길게 잡혀 있어요. 다른 이게 슈퍼 스카우트인데, 슈퍼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짧잖아요, 보면. 그죠? 이쪽도 짧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긴, 조금 더 길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 폴라리스에서 만들었던 빅토리 모터사이클에서 이 리어 펜더를 정말 멋지게 만든 게 있었어요. 특히나 램프를요. 그 기억이 나네요. 클래식은 라인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이어지고, 빠밤. 이것도 타보고 말씀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팔로잉샷 촬영하러 지금 가고 있고요. 현재 지금 타고 있는 스카우트 바버 대신에 스카우트 클래식 모델로 바꿔 타고 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갑더라고요. 그러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캘리포니아 날씨 좋은데 아까 여기 지금 산 마테오였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쉬고 있는 장소가 바로 그 바닷가가 보이는 장소이고 꽤 높은 경치가 좋은 공간인데 짙은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곧 촬영 시작이니까 여기까지 또 촬영하고 뒤에 또 이어서 바이크 바꿔 탄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지요. 네, 바버의 핵심은 둔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핸들링이 좋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스타일적으로 이 녀석은 미들 크루저 시장에서 표준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모델입니다. 디자인과 전반적인 완성도도 그렇지만 가장 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핸들링인데, 크루저에서는 드물게 쓰이는 알루미늄 프레임을 썼던 1세대와 달리 파이프 프레임으로 변경한 것이 신의 한 수라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옛날 방식으로 하나하나 밴딩해 가면서 만들어진 프레임이라는데, 이 부드럽고 유연한 프레임이 핸들링에 기여하는 바는 확실한 듯합니다. 특히 바버는 이번 올 뉴 스카우트 시리즈의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은 곧 다른 모든 올 뉴 스카우트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부드럽고 유연한 핸들링을 보여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단지 휠과 타이어 설정 등에 따라서 그 감각이 차이가 있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또 다른 바버의 장점 중 하나는 라이딩 포지션이 아주 멋지게 연출된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촬영 잘 마치고 다시 출발을 했고요. 촬영할 때 여기 경찰이 완전히 길을 막아주네요. 도로에 내 뒤에 아예 차가 없게끔 만들어 주더라고요. 너무 편안하게 잘 촬영했고, 이런 식으로 촬영하는 거 너무 좋다. 아예 차량들이 지나가질 않아. 옆으로 이렇게 한쪽 차선을 막은 게 아니라 차선을 아예 다 막았어요. 물론 시간이 짧으니까 괜찮기는 했는데, 제가 스카우트 클래식을 타고선 또 이야기를 전달 드릴 수 있겠죠?
저희 그룹 전체 1번하고 2번 그룹이 다 같이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밥 먹고 할게요. 또 만나요. 네, 점심 맛있게 먹고 나와서 지금 해안도로 달려가지고 산 마테오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에는 일단은 해안도로를 좀 달린 이후에 그 와인딩 촬영을 하러 또 지나가게 될 겁니다. 저는 이때부터는 스카우트 클래식 모델을 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오전 중에 탔던 스카우트 바버 대신 스카우트 클래식으로, 클래식 스카우트를 타면 일단은 포지션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 바버처럼 약간 몸이 앞쪽으로 숙게 되는 그런 타입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편안한 자세가 연출되죠. 가장 크루저다운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핸들바가 높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뒷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어 팬더가 길게 나오는 것이 굉장히 멋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나 요즘에 바버 스타일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클래식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바로 지금 이제 그 시승 촬영 와인딩 코스가 있는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고요. 이쪽에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코스를 한번 쓱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쪽에서 촬영을 진행한 이후에 저희는 또 다시 와인딩을 타고 산타크루즈로 향하게 되겠네요. 코스는 생각보다 정말 좋았습니다. 부드럽게 달릴 수도 있었는데 노면이 아주 매끄럽다기보다는 좀 거친 편이에요. 하지만 타이어 설정이나 이런 것들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요. 막상 사실은 이 구간에서도 저는 사실 헬멧 쪽에서도 계속 녹음이 될 줄 알았는데 달리면서 녹음했던 것들이 싹 다 날아가는 덕분에 이렇게 지금 직접 또 녹음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 코스에서 달리는 모습과 함께 보면서 스카우트 클래식 모델의 핸들링이라던가 특징들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스카우트 클래식은 전형적인 크루저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번쩍이는 크롬 장식들이 무척 멋지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와이어 스포크 휠 역시 번쩍번쩍하고 배기 머플러까지 이어지는 게 또 화려함이 또 매력적이죠. 라이딩 포지션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기 때문에 원래도 가볍고 경쾌한 핸들링을 더 여유있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달리면서 허리를 앞으로 굽혀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고속주행 상황이 되면 몸이 약간 뒤로 기울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또 크루징하는 맛을 잘 살려주는 듯 했습니다. 다른 시리즈들과 동일한 엔진 성능을 갖췄고 무게가 비슷한 형편이기 때문에 빠르고 경쾌하게 속도를 붙여나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 유려한 디자인의 클래식 스타일이 주는 통로를 만끽하는 방법으로는 중고속도로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크루징하는 게 무척 잘 어울리기는 했습니다. 물론 핸들링이 굉장히 좋고요. 새로운 스카우트 시리즈 전체가 같은 휠 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차체 전체 길이는 스카우트 클래식 가장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둔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았고요. 실제 주행 감각은 다른 16인치 휠 구성을 가진 다른 모델들보다 더 경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세팅 차이보다 아마도 식의 경우에는 피렐리의 나이트 드래곤 타이어를 순정으로 채택을 하는데 이 녀석은 가장 일반적인 온로드 주행에 적합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스카우트 클래식이 가진 가장 그야말로 클래식한 맛은 오히려 요즘에 주목을 더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통파의 스타일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주행 시스템과 전통적인 스타일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쾌하고 날랜 핸들링을 보여주니까 그만한 가치가 또 있을 것 같았습니다.
This is an enduro bike. Yeah. How's it? Yes, good. It's good. I really love the bobber. Bobber is The your lighting favorite? position and about the power. Uh-huh. The new engine. It's good. Really feel Good for you. I love it. I think this is best. Oh, this one is classic. Yeah. It's good. 네, 지금 와인딩 한참 달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도 또 해안가예요. 그래서 해안가 주변은 지금 다 이렇게 다 연무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그 안개가 엄청 껴 있어요. 뭐 파도가 치는 걸 보니까 안개가 낄만도 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가 이 와인딩에서 달려올 때 타고 있었던 바이크는 이 클래식 모델이었는데 이 지금 화이트 컬러는 아니었고요. 전 이 블랙 컬러를 타고 왔었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보세요, 이 크롬 아름답다. 굉장히 분위기 있다. 멋있다. 그런 느낌이었고요. 확실히 서스펜션의 길이가 훨씬 길어요. 바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나오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 근데 그거보다 이만큼 더 길어졌죠. 네, 꽤 기네 제 손이. 네, 그랬는데 지금 마지막 세 번째로 바이크를 바꿀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타본 거 슈퍼 스카우트입니다. 요 녀석이고요. 슈퍼 스카우트 역시 지금 16인치 휠, 와이어 스포크 휠을 사용하고 있는데 클래식의 경우에는 나이트 드래곤을 썼어요, 타이어를. 근데 하지만 이 녀석은 바버랑 같은 MT60RS를 쓴다는 점, 그리고 투어링 대응성을 높인다고 만들어 놓은 이 윈드스크린, 이 기본입니다. 윈드스크린 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또 계속 보여줬었는데 굳이 여기서 또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하면 바로 열려요. 네, 반대쪽도 이렇게 열면 바로 빠집니다. 너무 간단하죠? 잘 만들었어. 한 손으로도 심지어 할 수 있어요 지금. 간단하게 마운트 됩니다. 그리고 클래식과 다른 점, 크롬으로 장식해 놓은 부분들이 약간 비슷한데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크롬이고 이 중통에 해당하는 부분은 또 무광 컬러입니다. 하지만 또 엔드는 또 이렇게 멋지게 장식해 놨다. 이런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다냐? 그렇지는 않고요. 네, 소프트백처럼 보이는 이제 가죽 새들백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게 가방을 열기 위한 장치고, 당기면 열렸어요. 제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면 돼요. 제가 봤더니 이거 그 피들락이라고 하는 이 락 만드는 전문 회사인데 거기가 제품이더라고요. 공간은 생각보다 꽤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가 하드 타입이에요. 플라스틱으로 성형을 해놓았어요. ABS 소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슈퍼 스카우트. 그래서 별도로 잠금 장치를 잠금 장치가 없는 타입이고요. 닫는 것도 그냥 닫혔습니다. 안 열리죠? 워터프루프는 아니라고 했는데 워터 리지스턴트, 그러니까 방수 저항성은 있습니다. 완전 방수는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완전 방수를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이 안에 그 뭐랄까요, 이너 라이너를 하나 쓰셔야겠죠. 그렇게 쓰시면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 넉넉한 공간인 것 같고요.
언뜻 보기에는 클래식하고 이 슈퍼 스카우트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이 슈퍼 스카우트의 경우에는 리어 펜더가 짧게 잘려있는 타입입니다. 클래식은 더 길게 유려하게 뻗어 있는데 비하면 말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방을 달아놔서, 보통 다른 바버들, 저 앞쪽에 보시면 저 앞쪽에 있는 바버는 그 번호판을 왼쪽으로 빼놨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저걸 못 쓰지만. 오, 천연기념물 뭐 이런 거 아니야? 오, 멋지게 잘 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사이드백을 달아놨기 때문에 번호판을 옆으로 못 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연장하는 연장대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 나름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국내에서 스포츠 치프, 그러니까 치프 시리즈들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짧게 잘려있는 이 리어 펜더 때문에 그 보통 옆으로 나오게,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불법이다 보니까 요 위로 이렇게 해갖고 이쪽에 이렇게 플레이트가 달리는, 넘버 플레이트가 이렇게 달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타이어가 확실하게 다 드러나지는 않아도 약간 가려지는 게 있어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그래서 요 녀석을 타고 가고, 네, 또 텐덤 시트도 있는 거. 네, 슈퍼 스카우트의 특징은 텐덤 시트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텐덤 시트가 있으니까 텐덤자의 발판도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타면 다른 모델들은 없어요. 싱글 시트들은 없어요. 그죠? 여기도 없죠? 아, 얘는 있네. 왜 있지? 옵션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에는 슈퍼스카우트는 이걸 달아놨는데 되게 일단 길어요. 거의 프론트의 것과 거의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제가 그저께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서 어저께네요. 네. 그 라이브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되게 잘 만들어 놨다고 했던 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거, 이런 아이들이 되게 유려하다가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 엔진 하부로 이어지는 프레임 구조 안에서 요 지금 스텝 연장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꽤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게 미드 스텝으로 빼내려면 요 사이가 연결이 돼야 되려나 싶은 느낌이네요. 어쨌거나, 네, 전원 버튼은 이쪽에 있고 배치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다양한 그 전선류들을 최대한 잘 감추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와, 진짜 열심히 감췄다. 이거 보면 탱크 밑으로 요런 라인들 최대한 숨겼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보면, 그죠? 최대한 열심히 숨겨놨어요. 계속 키워드처럼 계속 얘기했던 게 클린 앤 뭐였더라? 심플. 네, 클린 앤 심플. 이쪽으로 요 펜 연결되어 있고, 전선류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열심히 감췄습니다. 정말 열심히 감췄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USB 포트도 갖춰져 있고요. 또 전선 선들 감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프레임 프레임, 메인 프레임 사이에서 앞으로 프론트 엔드에서 올라오는 브레이크 라인들, 센서 라인, 이런 부분들, 헤드라이트 라인, 이런 부분들도 여기 프레임 사이에다가 구멍이 나서 그쪽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커버를 잘 만들었네요. 커버를 잘 만들어서 달릴 때는 이 반대편에서 보면 마치 에어 인테이크처럼 보이죠? 네,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슈퍼스카우트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바로 이 라디에이터 용량은 줄었답니다. 네,
겉보기만 줄은 게 아니고 실제로 용량은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엔진 배기량은 늘어났고 그러면서도 그 쿨링 성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족시켰다. 성능을 높이면서 굉장히 어떻게 해냈냐라는 얘기를 물어봤는데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했대요. 이거 또 타고 달려볼 텐데 글쎄요, 또 어떻게 다를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번 타서 또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들여다본 김에 옵션 버전인 클래식입니다. 클래식을 이렇게 꾸며도 돼요. 슈퍼 스카우트를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이렇게 비슷한 투어링 컨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더 클래식한 스타일의 슈퍼 스카우트나 다름없죠. 클래식이니까. 그리고 온로드 타이어의 성격이 더 높은. 이거 타이어 바람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바람이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네, 나이트 드래곤 쓰고 있고, 네, 이거 스카우트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긴 팬더, 근데 가방 달고 옵션 달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장비 입고 출발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금방 만나요. 네, 이제 첫 전날의 마지막 주행입니다. 저는 스카우트 바버로 출발해서 클래식, 그 다음에 지금 슈퍼 스카우트를 타게 되었는데요. 슈퍼 스카우트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행 영상 촬영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없었고, 그런데 뭐 별로 아쉽지 않은 건 슈퍼 스카우트는 국내에서 완성 차량 형태로 공급되지는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승하던 때에는 이 사실을 몰랐었는데 이 앞에서 제가 모델에 대해서 미리 살펴본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애초에 슈퍼 스카우트는 이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투어링 지향성이 높은 모델로 설정이 됐지만 사실상 장착이 가능한 옵션들로 만들 수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 옵션들을 장착한 예시를 보여주기 위한 모델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구성은 상위 클래스에서 치프 시리즈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치프 시리즈의 투어링 대응 모델인 슈퍼 치프가 거의 똑같은 방식이죠. 윈드 스크린을 장착하고 리어 새들백을 장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슈퍼 스카우트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스카우트 시리즈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혼합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전후 팬더 구성과 타이어 설정의 경우에는 스카우트 바버의 방식을 따르고 있고, 전후 휠의 경우에는 와이어 스포크 휠을 적용을 해서 스카우트 클래식의 분위기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슈퍼 스카우트는 기본 사양에서 장착된 것이 가장 많은 모델이기 때문에 차체 무게도 가장 무거운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크루즈를 향하는 해안도로에서 크루징할 때에는 오히려 윈드실드 덕분에 한층 편안하게 달릴 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윈드실드는 기본 사양이 높이가 약간 낮은 편이었는데요. 제 키가 173cm인데 윈드실드가 가려주는 영역이 라이더 헬멧 바로 밑에 가슴 부위까지 이 주행풍의 영향을 덜어주는 정도였습니다. 바람을 잘 막아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기본 사이즈부터 대형화된 옵션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고 좁은 윈드실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는 윈드실드 너머로 길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윈드실드 너머로 길을 바라보게 되면 빛 반사라던가, 그리고 윈드실드가 덜어 오염되거나, 그리고 사용감이 생기면서 잔 스크래치들이 생겼을 때 시야를 굉장히 가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예 애초부터 가정하지 않는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시승을 마친 이후에 기자들, 그리고 인디언 모터사이클 스태프들과 식사 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인디언의 디자이너들이 바로 바람바가 탁 트인 시야와 개방감을 함께 제공하면서도 방풍성도 고려한 그런 설정이었다라고 답을 들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들이 정말 모터사이클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스카우트 시리즈들은 엔진과 프레임이 모두 변경됐지만 기존 시리즈들의 그러니까 이전 연식들과도 마운트라던가 주요 세결 부위들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전에 나왔던 옵션 파츠들도 다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더라도 슈퍼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어링 대응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모델로서 슈퍼스카우트의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바버를 탔을 때도 재미있었고, 그리고 바버를 타다가 클래식을 타면서 클래식이 더 좋은 거 같고, 근데 클래식에서는 스탠다드 타입이었기 때문에 라이딩 모드 설정이 안 돼가지고 안 돼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다시 지금 슈퍼스카우트를 타니까 조정이 되니까 너무 좋잖아. 이런 결론이 납니다. 지금 잘 타고 돌아왔고요. 또 들어가서 조금 쉬고 재정비 해가지고 점심이 아니라 저녁 식사도 해야겠고. 기가 막히게 붙여놨네. 네,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2번, 여기 123번. 야야야. 우와, 1층 끝내준다. 이게 뭐야? 우와. 와. 이야, 실화냐? 여기 와서 일해야 된다고? 너무 좋네요. 일단은 대충 정리하고 충전시킬 것들 물려놓고, 그게 제 첫 번째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인디언 모터사이클 쪽에서 영상 촬영 카메라맨이 도와준다고 하니 또 그것도 하고 와야겠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나경원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현재 미국 그 남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남부 쪽으로 내려와서 현재는 여기가 산타크루즈입니다. 산타크루즈까지 바이크를 타고 내려왔고, 새롭게 나온 인디언 모터사이클의 스카우트 시리즈들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내려왔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오늘까지는 이 두 모델은 아직 안 타봤고요. 이쪽에 보이는 세 개의 모델을 모두 타보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모델은 인디언의 스카우트 라인업에서 가장 최상위 모델로 꼽힐 수 있는, 그전에는 없었던 최상위급 모델을 하나 만들어냈죠. 이 녀석 101 스카우트, 101 스카우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컬러 정말 멋지게 나왔습니다. 이 모델은 과거의 로그 모델을 현재 이름을 바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계승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스포츠 스카우트입니다. 이름을 새롭게 적용을 했고요. 개발자이자 비클 총괄 디자인을 맡고 있는 올라 스테네갸드가 얘기해 주기를, 이 모델의 이름을 스포츠 스카우트로 바꾼 것은 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치프의 형제 모델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자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때 올라에게 얘기를 했던 건, 사실 스포츠 치프에 더 가까운 것은 101 스카우트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는 오히려 이 101 스카우트가 그보다 더 상위 모델이다. 트림 자체가 이 클래스 내에서의 최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이 스포츠 스카우트가 스포츠 치프의 형제 모델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에 그 스카우트 클래식 모델입니다. 지금 화이트 컬러하고 블랙 컬러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전체 스카우트 라인업 중에서 유일하게 긴 팬더를 갖고 있는 전통적인 크루저 스타일을 그대로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바버 스타일들,
보시다시피 모든 모델들의 팬더들이 짧게 잘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팬더를 잘라낸다, 해서 잘라낸다라고 해서 바버들인데, 최근에 워낙에 모든 브랜드에서 바버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클래식한 실루엣을 갖고 있는 스카우트 클래식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것이 국내에서도 스카우트 라인업 전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바버의 후속 기종입니다. 여전히 스카우트 바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페인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디테일한 디자인들이 모두 굉장히 세련되게 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프론트 타이어가 두껍고 두툼하고, 그리고 오프로드 패턴을 갖고 있는 무거운 타이어를 장착을 했을 때 핸들링에서의 그 손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마련인데,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신형으로 넘어온 2025년형 스카우트에서의 스카우트 바버가 갖고 있는 이 핸들링 감각은 리어 타이어와 프론트 타이어, 그리고 이 캐스트 앵글에서의 조화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빼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모델이 서스펜션 스트로크가 좀 짧은 모델이기 때문에 핸들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타보니 정말 매력적인 모델이었고, 이 녀석이 왜 전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었는지,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왜 많이 판매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신형은 그 계보를, 그런 전통을 여전히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모델의 인기도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모델이었습니다. 네, 이쪽에 보이시는 모델은 새롭게 등장한 슈퍼 스카우트입니다. 슈퍼 스카우트는 치프 시리즈에서 말하는 슈퍼 치프처럼 페어링을 장착하고 뒤쪽에 새들백을 장착을 해가지고 장거리 투어링에 조금 더 적합하도록 만들어 놓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또 스카우트 모델이 상대적으로 치프 시리즈에 비하면 조금 더 경량화된 모델이고 배기량도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가볍게 투어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윈드스크린의 경우에는 크기는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대한 윈드스크린은 전혀 아니었고요. 실제로 앉아서 타봤을 때의 감각도 실제로 이 가슴 부위까지 막아주는 느낌, 머리 부분부터는 바람을 직접 맞는 느낌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왜 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바람을 잘 막아주지 못하느냐 라고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윈드스크린을 달고 달리면서 스크린 너머로 길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직접 타보시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스크린 너머로 볼 때 우리가 더 먼 시야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탁 트인 개방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 실드에 이런저런 이제 뭐 벌레들 죽은 거 보이고 그런 것보다는 실드를 달아서 몸으로 오는 피로를 줄이는 대신에 시야만큼은 확실하고 시원하고 개방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실드는 정말 간단하게 분리가 됩니다. 이쪽에 매달려 있는 이제 홀더만 간단하게 아무런 공구 필요 없이 제끼기만 하면 빠지고 장착이 가능합니다. 가방의 경우에도 굉장히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가죽 가방처럼 보이지만 내부에 플라스틱으로 성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흐트러질 걱정도 없고 다루기도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금 제가 총 5개의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각각의 모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 그리고 각각의 모델들의 특징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또 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달리면서도 영상 많이 찍고 그에 대한 피드백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녹화를 했었으니까 그 결과물이 사실 어떨지 지금 확인을 아직 못 해봤는데요.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께 이 정말 멋진 신모델들 5종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